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기능사TV 프로그램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한식,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기출문제 제3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 맞죠? 네, 갈조류. 예, 미역 역시 갈조류에 들어간다. 다시마 이런 것들이 다 갈조류죠. 칼슘과 특히 요오도가 많다. 예, 맞는 말이 되겠고요. 알긴산은 중요한 열량원이다라고 했는데 알긴산은 점성물질이거든. 식이섬유예요. 이것은 비열량원이다. 식이섬유는 사람이 체내에서 섭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량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적, 요리의 전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저는 얇게 도포해서 지져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적은 도톰하게 고기를 썰어서 이제 익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단단한 재료는 미리 데쳐서 사용한다. 예, 맞는 말이 되죠. 동물성 재료는 식물성 재료보다 짧게 손질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가열했을 경우에 길이가 줄어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길이보다 조금 길게 그리고 약간 두껍게 손질해야 된다 해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육류나 어패류는 얇게 풀을 뜬 후에 소금과 후춧가루로 밑간을 하는 게 좋죠. 그래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할 수 있죠. 파, 마늘, 생강은 곱게 다진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체 조직이 가장 많은 쇠고기 부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네요. 결체 조직이 뭐죠? 예, 결체 조직은 이제 근육하고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하는 부분, 결합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사태가 되겠습니다. 등심은 역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뼈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죠. 갈비는 근육이 뼈와 연결되긴 하지만 운동성 있는 뼈가 아니죠. 갈비는 채끝 역시 마찬가지로 결합 조직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태가 이제 꼬리, 뒷다리, 앞다리, 목 이런 부분들에 있는 뼈와 근육이 연결돼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하고 함께 그 결체 조직이 많은 부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용 배추를 절일 때 가장 관련이 깊은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삼투 현상이 되겠습니다. 즉 소금물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배추 내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옴으로써 배추가 절게 되는 거죠. 팽윤이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 하는 거죠. 용출은 수용성 영양분이 물에 녹아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능동 확산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포 내로 투입되는 방법이죠. 예, 이거는 ATP라고 하는 열량,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걸 능동 확산이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는 떡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삶는 떡은 경단이죠. 인절미는 치는 떡, 송편은 찌는 떡, 붓구미는 지지는 떡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열조리 방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볶기, 기름에 볶는 거죠. 데치기, 삶기, 찌기 다 물에 의한 거죠. 여기서 습열조리는
액체를 이용한 조리가 아닙니다. 물에 의한 조리예요. 물. 즉 액체라고 하면 기름도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거나 볶거나 또는 프라잉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습열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열량원일 경우에만 습열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볶기, 기름에 튀기는 거 이런 건 다 헌혈조리에 들어간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넓이를 기준으로 조리장, 여기서 조리장이 뭐죠? 예, 식당의 주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조리장 면적은 얼마가 적당하냐? 예, 33%, 식당 한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상 이제 식당의 넓이는 식수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1.2 내지 1.7평방미터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 음식점 기준이에요. 일반 음식점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약 20% 정도 되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답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그 염두에다 두시고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33%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칼 등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단단한 껍질을 자를 때, 이거 자를 때는 칼 등으로 써가지고, 뭐 단단한 껍질이 아니라도 칼 등을 써서 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고기를 다질 때 칼 등, 특히 이제 그 연육작용을 하기 위한 다질 때, 이런 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그 얇게 저미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얇고 긴 채소의 껍질을 벗길 때, 생선 비닐을 긁어낼 때,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등을 해감시킬 때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해감이 뭐죠? 예, 그 폐류의 뻘, 뭐 모래 이런 것들을 개원하게 하는 걸 해감이라고 그러죠. 예, 이때 소금물 농도는 해수 농도하고 같이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3 내지 3.5%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3번이 되겠습니다. 예,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에 부족한 영양소 보충 측면으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콩이 되겠습니다. 콩에는 쌀에 부족한 라이신, 니신이라고도 하죠.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콩으로 밥을 지으면 쌀에 부족한 단백질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조리 시 영양분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습열 조리에 따른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적이 되겠죠. 편육은 그나마 이게 습열조리치고는 손실이 좀 적은 편이죠. 편육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물에 넣고 이제 삶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탕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조림도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산적은 찜을 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양소가 물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리고 이제 그 흘러내린 부분 물에 합쳐져서 버리는 확률이 제일 적은 조리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고용물에서 액체를 분리하는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봤네. 이건 착즙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착즙은 압착에 의한 그 수분을 빼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열 효율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열 효율이 높은 것인 순서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서는 암기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전기, 가스, 연탄, 숯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숯을 혹시 신탄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의 잡열을 이용하는 조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잡열이 뭐죠? 잡열은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열이 계속되는 것을 잡열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사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죠.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잡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론 끓을 때뿐만이 아니고 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0도에서도 잡열이 일어나죠. 100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찌기가 되겠죠. 왜냐?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의 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리기나 볶기는 잡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도열을 이용하는 거고, 삶기는 전도열하고 대류열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의 잡열을 이용하는 채소 영양소 소실을 줄이면서 지용성 바이타민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조리법이 뭐냐? 이거는 지용성 바이타민을 위해서 기름으로 뭔가를 조리하는 거고, 영양소 소실을 줄이는 것은 습열조리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습열조리가 아닌 건열조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데치기나 이 부분은 아니겠죠. 이제 그 다음에 굽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물론 채소도 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기름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죠. 굽기에는. 그 다음에 튀기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기름에 퐁당 넣어서 튀겨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가장 가까운 게 이 볶기라고 하는 기름을 살짝 넣고 볶아내는 부분에 조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3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섣달 금음날의 절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섣달 금음날의 절식은 골동반이 되겠습니다. 편수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유두. 특히 이제 개성지방에서 주로 이제 활용되던 건데, 6월에 유두 때, 무시루떡은 10월, 즉 상달에, 팥죽은 동지, 그러니까 11월에 음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절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의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당연히 중앙 부분이죠. 중앙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핀트는 몇 컵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걸 파인트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혹시 파인트로 물어보더라도 답은 같은 거다. 8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죄송합니다. 8컵이 아니고 2컵이에요. 2컵. 착각했네요. 파운드하고 지금 착각했어요. 2컵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의 국물과 찌개의 국물의 각각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6대 4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물이 조금 더 많죠. 찌개보다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맞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죽의 열량은 밥과 아니죠.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탄수화물 양이 적으니까. 죽은 곡물의 6, 7배 이상의 물을 붓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참고로 실기에서 죽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6, 7배를 붓지 말고 10배를 부으세요. 10배를 붓는 게 지금 우리 조리기능사 자격시험의 요건에 가장 맞는 게 10배를 부을 때입니다. 이거는 쌤이 충분히 이게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6, 7배로 하지 말고 10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의 재료는 곡물로 제한하는 건 아니죠. 예, 곡물이 위주일 뿐이지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산물이라든지 또는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죽 재료로. 가열 시간을 비교적 오래 한다. 가열 시간을 비교적 오래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지금 4번처럼 하면 얘가 2번이 없으면 4번을 답으로 해도 돼요. 2번이 없으면. 근데 2번이 지금 더 맞는 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배로 붓는 거는 실전을 위한 거고 2로는 6, 7배예요. 그러니까 6, 7배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하는데 2번이 답이 없을 때는 4번을 답으로 해도 돼요. 근데 4번이 왜 2번에 밀리느냐면은 가열 시간이 오래 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불의 세기가 중 또는 약불에서 오래 우리가 이제 끄느름하게 끓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조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이 지금 빠진 상태라서 2번이 더 적합한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개의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는 총 60문제로 구성이 되죠. 앞에 50문제는 공통이에요.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 모두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 50문제는 뒤에 10문제가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로 과목별로 이제 달리 나죠. 그러니까 지금 한식을 지금 회차당 쌤이 지금 20문제씩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2회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 부분은 이제 10회차에 걸쳐서 이걸 1회로 나눠 가지고 25문제씩 총 9개 회차분을 앞에 방영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조리기능사 자격시험의 그 필기시험이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무조건 공부를 좀 심하게 하셔야 되고 전공을 하신 분들도 신경을 좀 써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냥 상식으로 절대로 합격할 수 있는 순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한 회차 정도만 정성 들여서 보시면 되는데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내보내드리는 모든 방송을 다 보세요. 그리고 문제풀이 끝나면 과목별 특강을 모두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쌤하고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어렵지 않게 필기시험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